안녕하세요. 카링TV 작은 차 이야기의 조홍진입니다. 늘 큰 차 이야기만 하다 작은 차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새롭네요. 우리 트럭커분들도 집에 가실 때는 늘 작은 차 이용하시고 가족끼리 여행 가시거나 외식을 나가실 때도 늘 작은 차 이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차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늘 도로에서도 작은 차와 같이 다니기 때문이죠. 카링TV 작은 차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작은 차의 뉴스, 정보, 지식들을 발빠르게 아주 간단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가 한 번쯤은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했을 때도 여러분 범칙금을 내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링TV 작은 차 이야기는 꼭 작은 차뿐만이 아닌 큰 차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한번 가보시죠. 운전을 하며 우리가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닌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어겨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칙금과 과태료와 다른 벌금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범칙금, 과태료는 낼지언정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 하면 주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꽤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될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일명 딱지, 스티커, 아씨 오늘 딱지 끊겼어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더 있어 보이려면은 과태료 고지서가 정답이네요. 이 과태료 고지서에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세 단어 다 금전적인 처벌이란 점은 같지만 이 세 단어는 엄연히 다르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 부과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벌, 범죄 이런 단어가 들어가네요. 벌금은 주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이겠죠. 노역장에 유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는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통 벌점과 함께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벌점은 누적 4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1일로 환산해 면허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즉 같은 속도 위반이라도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를,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과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는 대신 납부 금액이 조금 더 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겠죠.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장단을 따지는 게 조금 우습긴 하네요. 안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벌점 1, 2점 때문에 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또 다시 가야 되는, 그럼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다시 봐야 되는. 저도 예전에 그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갖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다시 따려고 공부하다 보면요, 학과라고 하죠. 엄청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외워야 돼요. 나 분명 운전대 오래 잡았는데 다 모르겠어 사실. 하여튼 이런 짜증나는 이런 경험 안 하시려면 적성검사 기간 체크 잘 하시고요. 과태료냐 벌점이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무인 카메라 지켜서 과태료가 낫지 않아? 난 그게 나은 것 같아, 벌점보다는. 네, 다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범칙금을 내야 되는 사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 오토바이만을 생각하는데요.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도 자전거 음주단속을 하는 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정말 사실이군요. 0.05%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진 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면 벌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 측정 불응하면 이보다 많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경찰관이 음주단속 요청하면 당황하지 말고 한번 후 불어줍시다. 다음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깜빡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귀찮아서 안 켜기도 하는 방향지시 등 미점등 때도 벌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위반을 하는 것이라 범칙금 대상인 줄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유턴과 서행, 정지 및 후진, 그리고 차선 변경 때 30m, 고속도로는 100m예요. 이 전부터 방향 지시 등을 점등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범칙금 부과 여부를 떠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향 지시 등은 꼭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 지시 등보다 더 위험한 밤에 또 이 무서운 차량들이 있어요. 스텔스 차량들 있죠. 아무것도 없어. 불빛이 검해. 근데 검은 차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무섭다. 밤에 뒤에서 훅 지나가면 더 무서워요. 와, 하여튼 스텔스 차량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네요.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밤에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차량들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도나 시내에서는 보행자들이 저기 멀리서 차가 오는 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또 큰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스텔스 차량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DRL, 주간주행 등이 들어오면서 이 스텔스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이 주간주행 등 DRL이 밤에 들어오면은 내 차가 꼭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스텔스 차량들이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클러스터에 계기판이 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차가 지금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차량들은 낮에는 클러스터에 조명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들 클러스터에 낮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내 차가 지금 전조등까지 다 켜져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우리 김 여사님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간혹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밤에 똑같은 차량을 똑같이 한번 상황에서 국도나 이런 데서 한번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깜짝 놀라시죠. 하여튼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에 전조등 꼭 켜고 다니시고요. 적재 불량도 범칙금 대상 차량이라고 합니다. 범칙금 여러분들 우리 트럭커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적재 불량 상태로 단속됐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이고요. 벌점 15점도 받게 됩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트럭커분들 상차하시고 결박을 꼭 제대로 깔깔이 한 번씩 꽉 좀 더 조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를 상황이에요. 내 차에 내가 썬팅을 진하게 하는데 왜 범칙금을 내야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전면에 70%, 측면에 40% 이상의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차 유리 까맣게 썬팅 해봤자 비 오는 날 안 보이고 왜 까맣게 썬팅하는지 형은 이유를 알지만 그래도 이게 비 오는 날 상당히 위험하더라. 자, 다시 범칙금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비가 와서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포트홀도 요즘에 많이 생기는데 행인에게 물을 튀겨도 안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증거와 함께 내 차를 신고하게 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웅덩이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저는 적용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도 이렇게 물이 좀 고여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행인에게 물이 튀면 역시 운전자 잘못이겠죠. 이상 카링TV 작은차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가려다 또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나 때 말이지 그렇게 차량의 방향제도 자주 샀었어. 이게 내가 냄새 맡으려고 샀나? 다 배려지 배려. 그리고 밤새 차량을 닦고 만나봤자 전혀 몰라줘. 나는 휠에 손가락까지 빡빡 넣어가면서 닦았지만 휠이 바뀐 줄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차가 바뀌어야지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차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말자고. 물론 그게 취미생활로도 상당히 좋긴 해. 그땐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녀가 내 옆에 탄다면. 다시 내가 티브론이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티브론. 그립네 그려. 그때 형 티브론 터블런스에도 워크인 스위치를 직접 DIY 했던 기억이 나고 썬팅도 정말 진해서 비오는 날 밤에 특히 운전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우리는 다 음란마귀들인가?